저는 14년의 회사 생활 동안 4번의 이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14년의 회사 생활을 아예 마무리하고 퇴사를 해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직은 국제기구, 그리고 홍보대 행사, 외국계 회사,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이런 다양한 곳을 거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준혁 때 이직을 하면서 계획해서 잘한 케이스는 아니었고 되게 좌충우돌 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직은 언제 해야 될까요? 이직의 타이밍. 첫째, 업무 성장이 필요할 때 이직하세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힘들지만 그래도 일을 많이 배우고 또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때가 있었고, 일은 많이 하는데 써지고 소비되고 그냥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일할 때도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좀 뭔가 발전된다, 업무 스킬이 향상된다 라는 느낌이 있이 일을 해야 이제 내가 앞으로 업무 성장을 한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내가 하는 업무, 또 회사에서의 환경, 그리고 내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년 차까지는 일이 적은 것보다는 일이 빡세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좋은 것 같고요. 일이 너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업무를 제대로 배울 수 없고, 이직을 한다고 해도 가서 엄청 버벅될 수 있거든요. 이왕 할 거면 어릴 때 제대로 배워서 기초 탄탄히 해가지고 쭉 일을 확장하는 게 중요한데요. 상사, 회사가 나한테 딱히 바라는 거 없고 시키는 일만 하길 바라고, 그렇다고 그 시키는 일이 너무 금방 익힐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상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겠지만 업무 전문성과 추후 다른 회사로 갔을 때 일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흐르고 있는 거랑 같아요. 지금 당장 편하더라도 일에 대한 실력과 전문성을 쌓지 못하면 회사 생활은 어딜 가더라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떻게 일을 확장시키고 또 키워나갔으며 또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보이지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의 직무는 가져가되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나는 화장품 홍보를 했었는데 IT 홍보를 하고 싶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서 이직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산업 내에서 이직하는 게 내가 잘 아는 분야고 또 계속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같은 직무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저는 이직을 하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의 업무의 기회, 또 성장이 없다면 이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커리어 패스, 그리고 전문성과 관련 없는 일을 시킬 때 이직해야 됩니다. 제가 홍보 커리어를 쌓다가 중간에 프로젝트성으로 회사 조직 문화, 워크숍 진행,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HRD 업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매우 재밌었고 잘 맞았습니다. 또한 그 일을 잘 해내서 회사에서 베스트 인플로이 상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HRD로 직무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HRD로 직무를 바꿔달라고 했죠. 5번 얘기했는데 결국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직했습니다. 커리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어떤 특정 업무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험 자체는 너무 좋고 저한테 잘 맞고 재밌었지만,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제 커리어가 좀 이도저도 아닐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프로젝트 자체는 또 제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제 홍보 마케팅 커리어와 연관지어 봤을 때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그게 100% 이유는 아니었고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커리어와 전문성을 쌓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단기간에 하기엔 좋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꼭 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월급이 적을 때 이직하세요. 연차가 쌓이고 또 실력이 쌓이고 또 그만큼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당연히 그만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게 직책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봉이 또 그 중에 하나겠죠. 저는 준혁 때는 일을 더 배우고 싶어서
월급을 깎고 또 이직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는데 연봉 협상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연봉이라는 게 업계에 따라 또 직무에 따라 회사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연봉을 공유한 정보를 보거나 했을 때 내 연차에 비해, 내가 일하는 산업에 비해, 내 성과에 비해 내 연봉이 낮다고 생각하면 이직해야죠. 대기업이 어느 정도 레인지가 정해져 있지만 외국계나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이외에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협상을 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연봉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을 많이 올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올려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또 그만큼 지금 회사의 성과도 있어야 연봉을 올리면서 갈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거고요. 실력이 없으면 연봉은 고사하고 이직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스스로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되 그것을 다 맞출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한 최소 기준과 최대 기준에서 최소 기준에도 못 맞추면 나와야겠죠. 그리고 물론 다른 곳을 먼저 알아보고 나와야 되고 만약 다른 곳을 알아봤는데도 잘 안 되면 나한테 부족한 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우선 업무 전문성, 성과를 쌓고 장기적으로 이직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상사가 영 아닐 때 이직해야 됩니다. 나라도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듯이 상사도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명이 뭐 같을 때는 우리는 박차고 나와야 되죠. 일도 못하고 가르쳐줄 능력도 안 되고 책임감도 없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제대로 된 지침도 준 적 없으면서 공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혹은 아랫사람의 성과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사를 만났을 때 빨리 도망쳐야 될까요? 바로는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이 회사가 비전이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기서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 등을 따져보고 상사가 별로여도 다른 조건이 좋다면 스테이 하는 게 좋죠. 물론 이럴 때는 너무 힘들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언제까지 배울 것이다. 혹은 내가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직할 거야 라는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회사에서 계속 있을 거 아니면 상사보다는 내 일에 더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더 잘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도 쉽지 않지만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사가 너무 별로였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그 상사가 잘리는 경우 혹은 이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보고 계속 다녀도 되고 아니면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서 이직해도 되고 그거는 자신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점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싫어서 이직하면 또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 다음에 갈 회사가 좋아야 옮겨야지 지금 싫다고 그냥 옮겨버리면 거기 가서도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가고 싶은 어떤 산업이라든지 특정 회사 리스트 그리고 그곳에서의 자신의 역할, 회사 분위기 등을 좀 알아보고 충분히 고민하고 이직해야지 안 그러면 옮겨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한테 월급이 중요한지 업무의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야근이 없는 게 중요한지 워라밸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다 가질 순 없습니다.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홍보대 행사 다닐 때 야근이 너무 많고 개인 시간도 없어서 솔직히 다닐 때 좀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일 하나는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만큼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니어 때는 일을 많이 해도 되고 또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최소 2년? 3년까지 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좀 빡센 곳에서 배우는 업무 스킬과 경험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쌓는데 좀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스스로의 실력도 높이고 또 영역도 확장하고 또 연봉도 올리면서 일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회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명한 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